많은 일선 태권도 체육관에서 야외 수련이란 이름으로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캠프 프로그램이 태권도 수련에서 요구하는 극기력과 인내력, 희생정신 등 우리 태권도 수련이 요구하는 정신훈련 체계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하나의 연례 행사 내지는 창갑이 일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밖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외 수련이라 하면 체육관 내에서 일상적으로 수련되어지는 상황을 벗어나 태권도 수련이 갖는 인내력, 극기력, 희생정신 등 각 개인의 종합적인 정신력을 평가하며 더 나아가서는 여건이 충분치 못한 극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므로 태권도 수련이 요구하는 정신력을 조금이라도 배양하고자 함이 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허나 현재 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전혀 태권도 수련이 요구하는 정신력을 배양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으로 전락을 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 관장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잘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야외 수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지 또는 야외 수련을 진행하는 데에 따른 귀찮음과 진행에 따른 안전성의 확보 등 관장들의 안일함과 걱정 때문에 극기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쉬운 캠프 행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태권도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야외 수련 프로그램은 태권도 수련이 갖는 정신훈련 체계의 한 방법으로 중요시 되어야 하며 태권도장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훈련 체계로 발전을 시켜야 다른 계열 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프 프로그램과 구분이 될 수 있고, 그러한 태권도장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태권도장의 확실한 정신훈련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음으로 다른 학원과 차별화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장의 극기훈련은 현재의 캠프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태권도가 내세우는 정신훈련 체계에도 역행을 하며, 이는 곧 태권도 수련의 한 부분일지라도 부모들에게 태권도 수련의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강론되는 내용의 극기훈련에 관한 것은 1986년부터 본 청호 태권도장에서 독자적으로 1999년까지 13년간 실시하였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은 모든 진행 프로그램을 태권도 정보연구소로 이관하여 소속 회원 중 13개 태권도장이 참여해 극기훈련 진행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극기훈련의 주 목적은 여건이 충분치 못한 야외 생활을 통해 수련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행동 능력을 알아보고 문제시되는 행동들을 개선시키고, 아울러 태권도 수련이 갖는 정신훈련 체계가 요구하는 인내력, 극기력, 협동심, 희생정신 등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상시 집에서의 생활은 별 문제가 없으나 여건이 충분치 못한 야외 생활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수련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훈련 참가 인원의 20-30% 정도가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로 3박 4일 동안 본 극기훈련 상황 하에서 모든 것을 각 조별 단위로 해결을 해야 하나, 처음 1일차에는 갖고 온 모든 것이 깨끗이 준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버틸 수는 있지만, 2일차에는 한 번씩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 집에서 준비된 상태로 정리를 하여 보관하지 않고 집에서와 같이 부모가 챙겨주는 것처럼 방치했다가는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짐으로 상당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수련생 스스로가 그러한 것을 터득하고 이해하는데 본 야외 수련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본 청호 태권도장에서의 극기훈련 사례 부분에서 실제로 훈련에 참가한 수련생들이 표출한 행동들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극기훈련 장소의 선택은 훈련 방법과 내용에 따라서 장소가 다양하게 선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수경할 수 있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예기치 못한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곳으로 수영과 산악행군, 야간 담력 훈련을 할 수 있는 각종 지형 지물이 산재해 있으며 인근에 지역 주민이 적은 곳을 선택합니다. 본도장에서 실시하는 3박 4일간의 극기 훈련은 주 훈련 내용으로 주간 산악행군, 지시물 찾기 및 담력 훈련, 물놀이, 캠프파이어, 체육대회 등을 실시합니다. 주간 산악행군을 위한 평지 행군 거리는 5에서 6km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며 지시물 찾기 훈련 및 담력 훈련은 수경지로부터 반경 3km 내에 각종 지형 지물이 산재해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특히 지시물 찾기 훈련 및 담력 훈련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가가 몰려있는 곳보다는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곳과 폐가, 공동묘지, 숲이 울창한 오솔길 등을 갖추고 있는 장소를 선정하므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시물 찾기 및 담력 훈련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장소가 없다면 분리해서 실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최소한 3km 이상의 숲이 우거진 오솔길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담력 훈련 및 지시물 찾기에 대한 진행 방법은 연구소 사이트 자료실 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수영은 시기적으로 7월 25일부터 8월 2일 이전에는 계곡이 있는 산에서는 거의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계곡이라 함은 등산로에 인접해 있는 가파른 계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중보를 설치한 산과 평지가 맞닿는 곳의 장소를 말합니다. 캠프파이어는 수경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참가 인원이 각 주별로 3명씩 편성된 수만큼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참가 인원이 집합하여 원형을 만들었을 때 최소한 반경 6m 이상은 확보된 장소를 선정합니다. 체육대회는 수경지에 자체적으로 확보된 공간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간 산악행군의 목적은 인내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데 있으며 행군 거리는 평지와 산악을 포함해 약 10에서 12km 정도를 계획합니다. 행군 방법은 40분 걷고 5분 휴식을 취하며 출발 전에 염분을 공급해주며 개인 수통을 지참시킵니다. 될 수 있으면 물을 임의로 마시지 못하도록 통제하여 인내력도 기르고 탈진하는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행군간에는 모자를 필히 착용시켜 더위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하며 행군 시 도로를 따라 행군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한 줄로 서서 개인 간의 간격은 1m를 유지하며 절대로 장난과 한눈을 팔지 않도록 시종 주의를 줘야 합니다. 담력 훈련은 주로 야간 행군과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담력 훈련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행군 형식에 의한 정해진 코스를 각 조 또는 각 개인별로 시차를 두어 통과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개할지의 각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각 지점에서 지시물을 숨기고 각 조별로 동시다발로 출발하여 각 지점에 숨겨진 지시물을 하나씩 찾아서 최종적으로 수경지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전자의 방법은 참가자가 저학년일 경우에, 후자의 경우는 고학년일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해진 코스를 환승 형태로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통과 지점마다 담력 훈련에 걸맞는 장애물 등을 설치하여 담력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나 후자의 경우에는 지형 지물 자체가 담력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선정하므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로 공동묘지 중에서 앞에서 3번째 무덤 옆 구덩이 속에서 다음 지시물을 찾아라라는 지시명령물이라던가 폐가 변소에서 다음 지시물을 찾아라라는 등의 지시 내용이
상당한 훈련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시물에 의한 담력 훈련은 참가자가 한 지점씩 지시된 지점을 찾아간다는 묘미가 있을 뿐더러 최종적인 장소에 이름으로 모든 지점을 통과했다는 자부심과 보물을 찾은 것에서 오는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시물에 의한 담력 훈련은 반경 3km 내에서 크로스된 지형 지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행군거리는 주간 행군거리를 능가합니다. 통상적으로 본 도장에서 실시한 지시물 찾기 담력 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오후 9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조가 수경지에 돌아오는 시간이 새벽 1시까지 계속되므로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은 좋게 소요됩니다. 야간 담력 훈련관의 참가자의 복장은 안전성을 고려해 운동화에 하의는 필이 긴 바지에 두꺼운 양말과 각반 형태의 다리 보호대를 착용시킵니다. 손전등은 훈련의 극대화를 위해 군용 기억자 후레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레쉬가 너무 밝으면 훈련 효과가 상실됩니다. 훈련관에 있어서 통신수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관의 각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시물이 숨겨진 지점을 무전기로 연결하며 훈련에 관한 모든 상황은 주 통제본부로 무전기를 통해 일일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CP를 운영해야 합니다. 본 청호 태권도장에서는 극기 훈련을 위해 경찰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무전기를 10대를 구입해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만약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시 차량에 무전기를 배치하여 이동 운용합니다. 현재는 핸드폰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문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통신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도장에서 1995년도 운악산 극기훈련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을 예를 들어 마지막 본 도장의 훈련 사례 부분에서 강론하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 이어서 강론합니다.